알바인 줄 알고 연루가 됐는데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. 이 경우에는 좀 경우를 이제 나누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B씨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알바인 줄 알고 연루가 됐는데 금감원 사칭하는 어떤 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. 근데 이제 B 입장에서는 금감원 명의의 서류까지 인쇄를 해서 전달하는 임무가 있었죠. 만약에 이게 그대로 됐다면은 이 사기 방조에 더불어서 공문서 위조, 그다음에 공문서 행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된 경우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경우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전과가 없고 혹은 피해자랑 합의를 했더라도 이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이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은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이게 굉장히 무거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B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본인이 사기꾼을 도와주는 행위에 해당한다, 사실은 알바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거기서 그냥 손을 떼고 지시한 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제 그만이 될 것인데,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피해자한테 이게 사기다라는 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주위에서 B씨를 감시하는 조직원이 또 있거나 혹은 이제 B씨가 알바로 연루가 됐기 때문에 본인의 정보 같은 것들을 다 저쪽에 보내줬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사기 아니냐, 나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협박이 무서워서 이렇게 피해자를 만나기까지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종이에 써서 이게 사기에 해당하니까 나한테 돈을 주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그 범행이 안 이루어지게 했다면은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전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이후에 이 범행을 막았다라고 해서 고의가 부정이 돼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무죄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고, B가 이 사건 이전에 현금 전달을 여러 번 하긴 했었다. 그런데 한 2번 정도 하다가 세 번째 이렇게 자기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서 미수에 그치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사실 벗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유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처벌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.